탄생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쳐 성숙해진 모든 생명체는 내리막을 걷듯 노화가 찾아오는데요.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면 믿기시나요? 이 노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늙은 세포도 젊은 세포로 이르는 똑같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인류의 오랜 꿈인 장수와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는 한 남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를 만난 건 대구의 한 대학교. 제작진을 본 박상철 박사는 걷기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히 걷기는 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라는 거, 늙는다는 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럼 옛날부터 속설이 다리에서부터 온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쓰지 않으면 늙는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늙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걷는 거, 이것이 계속 우리 그것을 늙지 않게 해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냐.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에 나서는 그는 매일 아침 평균 6,000보씩 하루 동안 최소 12,000보를 걷습니다. 캠퍼스 한 바퀴 산보를 하면은 한 이제 3,000 몇백 보. 캠퍼스에서 이제 식당까지 가는데 아침밥 먹으러 가는데 그게 한 1,500보 또 이렇게 되고 돌아오는 길이 또 한 2,000보 되고 숙소까지 이제 그러면은 되게 한 6,000보 되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다 아니 뭐 매번 이렇게 다니니까. 같은 시간 산책을 하는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뭐인지 알아? 달팽이. 이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거 보면 기분이 좋지요. 생명체가 새롭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서 볼 수가 있지. 이곳은 박상철 박사팀의 실험실. 현재 이곳에서는 성장 분열이 멈춘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배양과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수 현미경을 통해 약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약물 처리에 여기 있는 세포들이 점점 분열을 해가면서 화면을 채워질 겁니다. 연구 끝에 찾은 물질을 늙은 세포에 약물 처리한 결과 젊은 세포처럼 기능을 회복한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ATM 카이네즈 이니비터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게 그 라이소솜을 자극을 줘가지고 라이소솜이 미토콘드리아를 또 이렇게 또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한 거지요. 그러려면은 이제 늙은 세포도 젊은 세포로 이르는 똑같게 회복시킬 수 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증식을 멈춘 늙은 세포가 다시 젊은 세포처럼 증식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것. 노화 회복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은 셈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베리어를 푸는 것을 해야 해. 늙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는 이제 실제 이제 늙은 세포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포지티브하게 바라보자. 그 생명 현상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박상철 박사는 생각의 전환을 토대로 연구에 매진한 결과 노화의 통념을 깬 그의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젊은지 늙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복강에다가 케미칼 화학적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간이나 신장에 이제 손상을 이제 유도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연히 늙은 개체가 손상이 잘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젊은지의 간 세포는 쫙 저기 죽어가는 수준이 많아지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늙은지의 간 세포는 거의 안 되더라. 그 증거가 여기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이 세포가 죽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 조직이 많이 손상됐다는 것이 이렇게.
때문에 늙은 조직은 손상이 적게 돼 있더라. 늙은 세포는 쉽게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부의 자극에 젊은 세포보다 더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늙는다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가는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늙는다라는 것은 여러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체가 거기에 적응해가는 현상이다. 늙은 세포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고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노화 연구라면은 세포 연구, 그다음에 동물, 쥐를 가지고 오는 동물 이런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소위 노화 종적 관찰 연구,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노화 패턴을 보는 이 연구가 노화 연구 제일 하이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수인과 그의 가족들을 900명 이상 만나며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현상을 발견한 박상철 박사.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버렸던 거죠. 50대, 60대, 70대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7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그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00살 정도 되는 나이라 그러면은 기능이 팍 떨어져가지고 숨이 간당간당한 그 생명을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100세인들을 딱 현장에 가서 만나 뵙기 시작하는데 예상과 달리 또 한 번 마주한 충격적인 결과. 지게 메고 다니시는 분,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 산 넘어 친구 찾아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세인 연구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 이것이 편견이었구나. 노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것이다. 저렇게 100살이 돼도 정말 팔팔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저게 가능하구나. 박 교수가 만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놀랍도록 정정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수행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 개체로서 나타났지만 필금들 해봐도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생활 습관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저게 지금 간기능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다 이런 게 다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건강하게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잠깐 사이언스 레벨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식단으로 지중해 식단, 오키나와 식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은 어떨까요? 뭐 지중해 식단 같이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안 먹더라. 올리브 뭐 이런 거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통 식당이 정말 장수 식당이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결론은 장수 식당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하게 된 것이죠. 조리하지 않은 샐러드처럼 데친 채소도 장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데친 야채 먹고도 장수할 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답이 돼. 왜냐? 신선한 야채는 볼륨이 그렇게 가득해도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된다. 데친 야채가 야채를 훨씬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야채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지살염이 되고 그것이 발암물질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 질산염이 데치면 다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데치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흔히 먹는 들깨가루와 깻잎에도 장수를 위한 영양 성분이 많고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비타민 12는 우리의 발효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은 박상철 박사. 최근 칼럼을 쓴다는 그는 코로나19 예방과 장수의 비결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등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이 0.2%인데 노인들이 치사율이 20%다. 이건 바로 노인들 치사율이 젊은 사람에서 100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금 백신 하는데 백신만 가지고 100%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집 짓기라고 그러죠. 이러면 집을 지을 때 바닥이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아주 또 튼튼해야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의학이란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이죠. 국가나 이런 데서 가족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둥,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생활을 함으로써 이 백신 효과를 갖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 다 같이 어우러져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장수도 똑같은 것이고 이 코로나 마찬가지로 어떤 그 특정적인 한 가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이를 잊은 장수 박사의 열정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맛있는 소리로 가득 찬 박상철 박사의 집. 최근 그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요리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서. 같이 밥 먹세. 누구예요? 네, 저 매제. 예, 가까이 사시니까. 박 교수 얼굴 나오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장수에 도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근 요리를 도맡았다는 박상철 박사. 혹시 요리 할 줄 아세요? 저는 한 3개월은 배웠는데 네. 와이프가 좀 나이가 좀 먹게 되면은 한 75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지금부터 할 줄 알고 왜 지금은 저기 어머니도 계시고 또 뭐 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좀 당신 할줄 그렇고 아는 거 말해요. 고등어 조림하고 뭐하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거 말해봐. 나는 기억이 안 나. 이거 남자분들은 어머니가 해준 것 또는 부인이 해준 것 또는 며느리나 이 딸이 해준 것만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회가 바빠져 가니까 전부 다 가까이 아무도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 노인들이 이 밥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상당히 항상 부담스러운데 배우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난 2009년부터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5만 명 이상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자가 직접 요리함으로써 노후 생활이 보다 윤택해졌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요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러면 연령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당당하게 그냥 생활할 수가 있는데 요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당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 권장하는 것이죠. 며칠 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는데요. 바로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후배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단을 꾸려 출범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감회가 무량합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정말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멋진 이 사이언티스트가 되시기를 또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또 이렇게 정말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 비결은 다음 세대로 지식 전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노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사실은 지금까지 노화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수훈도 세우셨고 사실은 저희가 그 길을 뒤따라가도록 많이 이끌어주신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든 좀 더 남들이 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신장로 같은 대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목표입니다. 저희 반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말 그 인류 사회에 거의 초고령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들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줄 이 하나 없던 시절부터 노화 연구에 앞장선 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한 세대를 넘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연구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박상철 박사. 그가 장수 박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